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캘거리도 드디어 봄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벌써 또 3월인데 3월 하면 또 어떤 게 생각나실까요? 3월에 우리 한국에서는 새 학기, 새 학년, 뭐 새 친구, 새 교실, 뭐 우리 다 모든 거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렇죠. 6월 아닌가요? 네. 자,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3월에 맞춰서 네. 새롭게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많이 들어는 봤는데 네. 직접 뵙고 또 여기 이렇게 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네. 또 이렇게 저 나무도 있고 티샌드. 티샌드? 네. 티샌드 왜 티샌드일까요? 티샌드. 어허. 와. 안녕하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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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 첫 번째 주인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네.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이담의 이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이담의 장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첫 번째 주인공 어떤 분인가 했더니 여기 와, 너무 아름다우시죠?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샌드 아티스트 켈리로 활동하고 있는 추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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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공간이 너무 예뻐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광고에선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직접 오니까 더 힐링할 수 있는. 그쵸. 네. 너무 나무도 너무 좋고 순간 여행 온 느낌? 이 색감 자체도 너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색감. 또 그리고 가구들 하며 센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가 또 모신 이유가 저희가 또 시작이란 또 의미를 두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시작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또 네. 어떤 걸 또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샌드 아티스트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2023년에 이제 캐나다로 넘어와서 이 샌드 아트를 캐나다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샌드 아트 스튜디오를 열게 됐습니다. 샌드 아트 스튜디오. 네네. 샌드 아트라고 하면 사실 좀 생소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설명 잠깐만. 샌드 아트는 말 그대로 모래랑 붓을 이용해서 네. 그림을 그리는 이런 예술이고요. 뭐 이렇게 공연 라이브 퍼포먼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제작도 할 수 있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의 한 형태예요. 저도 오기 전에 켈리님 이제 궁금해서 봤더니 어렸을 때 그 모래 갖고 놀던 것 때문에 시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네. 있고, 네. 네, 누구 모래를 갖고 놀고 막 그렇게 해서 있고,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하면서 이제 좀 여성분들이 아이 낳고 나면 아무래도 경력이 많이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저도 이제 육아하면서 TV에서 우연히 이제 샌드 아트를 보게 됐는데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접 찾아서 직접 가셔서 가서 샌드 아트를 배우는데 배웠습니다. 사실 얼마나 걸려요? 이거는 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1년 과정을 배우시는 분도 있고 2년 과정을 배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좀 기회가 좋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빨리 왔어요. 배우는 도중에 기회가 본인이 와서 빨리 찾았군요. 와. 첫 무대를 좀 빨리 서면서 와. 시작을 멋져요. 그러면 시작이 어릴 때부터 시작하신 건 아니고. 아예 저는 아이 낳고 시작했어요. 그럼 경력이 저는 한 10년 정도 10년? 샌드 아티스트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아이가 난 지가 벌써 저 아까 사실 결혼하셨는지 여쭤보고 네, 하셨구나. 참 또 새롭네요. 한 2, 3년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10년이에요. 10년이에요. 네. 그렇게 네, 안 10년 보이시는데. 정도. 네. 네. 그럼 캐나다를 아까 전에 언제 오셨다고 하셨죠? 캐나다는 2023년에 23년에 2년 되셨어. 2년, 핫스로는 2년 2년 정도. 네. 그래도 준비하는 기간이 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한국에서. 네, 2019년에 자영이민에서 예술가 예술로 이민으로 오신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네. 이제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결과가 계속 안 나오다가 이제 2022년 겨울 때쯤 COPR 그게 나와서 준비하고 2023년에 COPR은 어떤 거예요? 약정이에요? COPR은 그 영주권을 받기 전에 나오는 서류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COPR을 들고 이제 여기 입국하면 그거를 영주권으로 변환해주는, 변환해주는. 그러니까 조건부로 이제 그러니까 들어오는 약간 그런 승인은 느낌이군요. 난 상태지만 아직 제가 여기 입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영주권 카드는 네. 여기 와서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샌더스 때문에 한국에서 캐나다 오실 때 조금 더 쉽게 들어오셨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샌드아트로 영주권을 그쵸. 받았어요. 그러네요. 그죠. 예술가 경력으로 그쵸. 신청을 해서 아티스트시로. 그거를 인정받아서
받아서 영주권을 저는 받았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예술가를 초청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그렇죠. 보면. 캐나다 문화 산업에 발전할 그쵸. 수 있는 어.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봐서 더 멋있어 와. 보인다. 그죠? 사실 이게 영주권의 경로가 다양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다양한데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예술. 본인 딱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경력 단절이란 걸 누구나 맞아요. 겪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이러한 루트로 해서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자, 그렇게 오셨는데요. 한국에서의 삶이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자면. 한국에서는 좀 바쁘게 지내긴 했어요. 저도 한국에서도 전문 샌드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그때는 공연기획사에 소속이 돼 있어서 주로 이제 학교로 공연을 많이 가서 정말 매일매일 공연을 했을 정도로 학교가 많이 많으니까 한국에는. 와. 이제 새로운 이제 교육 공연 장르로 이제 이게 좀 자리를 잡으면서 네. 학교로 가서 아이들에게 뭐 학교 폭력, 뭐 흡연 예방, 뭐 다문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공연을 계속 다니고 있었고요. 아이들 키우면서 또 이렇게도 살고 네, 그렇게 지내다 왔죠. 거의 한국에서 8년 정도 하시고 여기서 또 아, 2년 한국- 정도 하신 거죠. 그렇게 네. 되겠죠. 네. 이제 지금까지 10년이니까. 맞아. 그동안에 그런 게 어차피 샌드아트 그림을 그리시니까 그 8년이라는 한국에서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힘드실 것 같으세요? 라이브 퍼포먼스로는 네. 너무 길고 네. 만약에 이제 제가 영상으로 제작한다면 네. 뭐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요즘 들어 책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나만의 기술로 내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게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맞아요. 여쭤봤습니다. 영상으로도 음. 일대기처럼 만들잖아요. 사실 이민하면 책을 뭐 수십 권 내도 부족하잖아요, 이민 삶이. 말해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르게 또 표현하시다는 거 맞아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네. 다 손재주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이런 센스가 다 있으신가 그런 것 봐요. 같아요. 네. 궁금한 게 캐나다에 오실 때 이제 그 전에 캘거리에 인연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 많은 도시 중에 캘거리에 캘거리에 오셨는지 너무 네. 궁금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어학연수로 캘거리를 왔었어요. 근데 그때 왔을 때 기억이 고향 같은 느낌? 그때 사람들도 정말 친절했고 자연환경도 좋고 저는 좀 복잡한 도시보다는 조금 소규모 이런 마을을 좋아하는 편인데 예. 캘거리가 딱 제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민에 대한 동경이 좀 많았었는데 여기서 20년 전에 있다가 뭐 영국도 가보고 아일랜드 가고 이렇게 영어권 나라에 여기서 살면 어떨까 이렇게 딱 여행도 가보고 했는데 저는 마음속에 항상 이 캘거리가 제일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가족들과 살게 되면 캘거리로 오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캘거리로 20년 만에 오게 됐습니다. 원래 그러면 영어권 나라, 뭐 왜 해외의 삶을 네. 그 초등학교 때 제가 뉴키즈 언더 블럭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초등학교 때 비밀병이 있어가지고 와. 막 중학교 때 적금 막 들어가지고 난 와. 미국 갈 거야 이렇게 막 적금도 형제는 들고 어떻게 되세요? 언니가 2명이에요. 그 막내인데 네, 딸만 셋. 언니들도 좋아했어요? 언니들 영향이 있어요? 큰 언니가 좀 뉴키즈 언더 블럭을 그럼 좋아했었는데 두 분 어디 사세요 지금? 지금은 다 한국에 계세요. 아하. 역시 막내 파워. 그때부터 꿈을 좀 이뤘어. 이민병 네. 저는 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이룰 때까지 좀 와. 끝까지 파고 끈기가 이렇게 있으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포기하지 그렇죠. 않는 거. 그렇게 이제 캘거리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야 하는 뭐 결정적인 뭔가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늘 그러니까 이민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아이들은 좀 더 넓은 세상에서 키우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한편으로 좀 미세먼지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저희 그 둘째가 중에 하나야. 조금 예민했어요. 맞아요. 조금 미세먼지 안 좋은 날은 또 호흡기가 안 좋고 이런 복합적인 질환을. 이유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예전에 살았던 캐나다에 가서 같이 살고 싶다 이런 맞아. 생각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죠. 그렇죠. 캐나다 하면 또 공기가. 네. 너무 좋죠. 딴 얘기긴 하지만 네. 중국 사람은 라키에 있는 공기를 갖다가 담아서 캔으로 만들어갖고 판다고. 판다고 아, 들었거든요. 진짜요? 그걸 이렇게 마시는 걸 판다고 들었어요. 저도 어.
오이 그래서- 김선아라고 뭐가 달라. 그래도 좀 공개하면 진짜 캘거리 그리고 네. 밴프 뭐 그리고 이런. 아이들한테 더 큰 세상을 네. 보여주는 그럼요. 거. 네. 혹시 남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당시? 반대가 심했죠. 어? 오고 싶어 하지 않았죠. 어떤 게 가장 컸을까요? 안정된 뭐 직장, 그걸 다 안정된 버려야 생활을 되니까. 다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다시 다 자리 시작해야 잡아야 되는 되니까.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약속을 했죠. 이제 기준을 정한 게 영주권을 미리 받고 그렇죠. 그 정해진 예산을 맞추기 이런 조건이 되면 가기로 했는데 진짜 현명하신 것 같아. 다른 사람들 아니야 무조건 가는 거야. 그렇죠. 무턱대고. 근데 뭐 받았으니까 또 그래서 마음이 좀 그 살짝은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편하죠. 그거에 맞게 이제 준비가 다 됐을 때 가자고 했으니까 본인도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그렇죠. 이 정도로 준비하면 가자 그랬는데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약속을 지켜야 돼서 오게 됐어요. 너무 좋은데요. 레디하고 셋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떠났다. 지금은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지금도 아직은 온 지 얼마 안 됐고 아. 이렇게 좀 캐나다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그럼요. 같아요. 적응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도 많이 처음보다는 잘 많이 잡았어요. 안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만들어가고 있는 중. 맞아. 있어봐서 알잖아요. 그쵸. 어느 날은 좋았다가 맞아요. 또 어느 날은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맞아, 하다가 맞아. 현타 오죠. 막 그러다가 왔다 갔다 현타.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디서나 그러지 않을까요? 뭐 한국에서는 가면 좋았을 텐데 또 이러고 또 거기 있으면 또 거기 나름대로 또 맞아. 어디나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 아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들은 적응하는데 좀 어떻게? 아직도 아이들도 적응 중이에요. 아직 아. 언어적인 부분이 영어를 저희가 한국에서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온 게 아니라서 이 학교에서 친구들 만드는데도 아직은 몇 학년하고 몇 학년이죠? 첫째는 6학년, 둘째는 4학년인데 첫째 같은 경우는 한국인 친구들이 네, 좀 더 있는데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그리고 성격도 좀 샤이한 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뭐 그렇군요. 맞아요. 그렇게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같은 엄마 입장에서. 네. 저희는 또 다르잖아요. 그쵸. 왜냐면 아빠가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쓰다가 와서 그래도 불편하죠. 근데 전 반대로 우리 아이가 한국말을 못해서 또 그게 또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적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폰지 같아서 이제 6학년이니까 충분히 우리 왜 사람 우리도 자리 잡는데 5년 걸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 환경이 어렵지만 분명히 또 엄마 아빠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 하시고 막 하시는 거 보면 아이들도 금세 적응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 따뜻하잖아요. 다 그 웰컴 분위기죠. 선생님들도 네. 좋으시고 네. 해서 네. 지금은 맞아요. 처음보다 많이 그리고 언어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물론 뭐 가족적인 일도 있겠지만 이 샌드아트 아티스트 그리고 이 스튜디오를 어떻게 꿈꿔온 그림인지 아니면 그냥 충동적으로 벌어진 이런 이야기인지 어떠세요? 이거는 꿈꿔왔던 공간이었어요. 사실 이제 캐나다에 가게 되면 스튜디오를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온 겁니다. 다 계획하시고. 네. 그럼 이쯤에서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MBTI가 그러면 J이신가요? 저는 MBTI를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진짜? 아니야 뭐 이다 아이다. 누가 이렇게 옆에서 F다, 그 정도? J다, 그 정도만 알지. 뭐다 하는데 듣고 또 까먹어. 그러세요? 네. 몰라요. 그럼 평소에 계획적으로 하시는 편이세요, 보통? 저는 대분류만 해요. 대분류만. 그러니까 큰 계획들만 이렇게 세워놓고 밑에는 무조건 이제 실행, 행동하고 그 나머지 소분류들은 이제 행동에 가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약간의 유동성, 융통성 있게 하되. 어쨌든 이 계획이라는 거는 내가 한 맞아요. 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만약에 계획을 너무 자세하게 세워놓으면 그게 안 됐을 맞아요. 때 그런- 금세 네. 저기 되니까 go with the flow 막 많이 얘기했잖아요. 회사에 맞게. 흐름에 맞게. C형 목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C형 목표라서 이렇게 멀리 계획은 보되 그거를 디테일을 미리 설정하진 않고 저 멀리 거를 보고 가는 그럼 가기가 너무 더 훨씬 좋죠. 그 길만 가면 되니까. 그러네요. 어떻게든. 네. 처음 말했잖아요. 현명하다고. 이 현명. 배워야겠어요. 네.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A부터 Z까지 쭉 세우기보다는 맞아. 그냥 큼직큼직하게만.
왜냐면 이민이라는 자체도 그렇고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지금도 영주권 준비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맞아. 정부에서 연방에서 규칙이, 이렇게 해버리면 또 바뀌어버리니까. 너무 또 좌절하게 되고 또 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계획적은 아니시지만 어떻게든 그러니까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겠다는 그런 것 중에 지금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 올라오셨을까요? 시작 단계. 이제 시작 단계. 아유, 저희가 봤을 때 벌써 반은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 이민 올 자체가 그럼. 벌써 엄청 비행기 탄 것만 해도 어디야? 저는 이제 한국 가서 뭐 여기 사는 거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항상 위로해요. 야, 기승전 어차피 캐나다잖아. 이렇게 벌써 스튜디오 하시고 한국에 샀던 일을 여기서 이어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너무너무 거예요. 네. 힘들고 어렵고. 네. 다들 각자 전공과 다른 맞아요. 일을 이게 할 많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 와서 기술도 새로 배우신 분도 음. 많이 계시고. 맞아, 행복한 사람이. 그럼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어느 시절의 사람인 거예요. 아, 부럽습니다. 네, 맞아요. 쉽지는 않긴 한데 음. 여기 오는 건 목적 자체가 이런 샌드아트라는 예술을 좀 캐나다에 소개시켜주고 싶겠다는 게 제가 오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처음부터 오자마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언어는 어느 정도 하세요? 언어는 아직도 부족하고 공부하고 왜 잘하지 계시고? 못하는데 몰라도 그냥 아는 단어로 용감하게 얘기하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명이나 아니면 자기 스토리를 또 가끔은 직접 물어보실 때가 또 네, 있잖아요. 연습했고 이제 영어로 연습하는 거 준비한 미리 거. 대사 같은 거 외우거나 공연 전에 제가 멘트 해야 되는 네. 부분은 네. 이제 외워서 이제 쓰고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어떤 공연은 제가 40분 내내 여기서도 끌고 가는 공연이 있어요. 영어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준비해서 가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맞아요.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힘드니까 생각보다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안 했지만 그래도 통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과 그럼요. 교감하면서 언어는 좀 부족하지만 같이 호응해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친구들도 이제 하고 하니까 네네. 저는 미술, 음악, 체육 이런 그쵸. 건 말이 없으면 다 언어를 그럼요. 좀 초월할 수 통하는 것 있는 네. 느낌이라는 게 네, 있고 맞아. 에너지를 또 거기서 받고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번 액션 취하고 작품을 딱 보면 다들 수긍하고 네. 그래 인정하고 네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캘거리를 떠나서 캐나다 전체에 이런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샌드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시나요? 뭐 검색하면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한국처럼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분의 협회가 있거나. 활동 영역 경력도 제가 확인이 잘 안 되고 여기 워낙 큰 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샌드 아티스트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은 저도 아직은 찾아보지 어. 못하고 네. 그러면 캐나다의 선구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러네요. 샌드한테. 또 유일한 한국인? 왜냐면 창시자가 있고 그 다음에 퍼친 건데 그럼요. 그죠? 선구자로서 나중에 너 누구누구한테 배웠니? 제가 켈리한테 배웠다. 창시자는 아니지만 그쵸. 여기서 이거를 좀 붐을 선구. 일으키거나 어.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긴 해요. 아. 너무 무궁무진하죠. 그럼요. 예. 지금 그러면 공연을 계속해서 하고 계실 텐데 네. 캘거리 전체적인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감사하게 공연 기회가 있어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보신 분들은 좀 신기해하시고 지원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가정 수료도 하고 그분들과 콜라보레이션도 하는데